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김동규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은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업 올린 자료실에 희망과 절망의 교차를 선 이방인들 중에 219쪽에 2-3 코리안 드림의 속내와 현실,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화면이 나오지? 자, 저번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된 이 화면을 배경을 하겠습니다. 짱깨와 배통 그리고 조스텐지. 자, 그러면 그 코리안 드림의 속내와 현실이라는 부분을 이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 박범신 씨의 나마스테와 또 공지영 씨의 별들의 고향, 그리고 이제 독일 문학 작품 중에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된 우리가 요 세 카테고리를 지금 같이 비교하면서 이방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또 이들을 바라보는 그 다수사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마스테 같은 경우에, 자, 나마스테 그때 제가 책 그 표지 보여드렸죠. 나마스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지영 소설과 비교할 때는 공지영의 작품에서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신우 가족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신우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지 못하고 몰락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밀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의 코리안 드림, 이 나마스테의 어떤 내용과는 또 조금 그 대비가 되는데, 그 공지영 작품에서 신우는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 거기에 내걸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좌절되었을 때, 결국 그 배후에는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LA 폭동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은 이 작품에서 보면은 결국은 판타지였고, 그죠? 상처뿐인 악몽으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이제 인용된 부분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먼 이역에서 금둥이의 총에 맞아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거는 이제 픽션이 아니고 사실이죠. 실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소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인 사회가 정말 고생해서 일궈낸 그 어떤 그 결실이 이 폭동 때문에 완전히 좌절되고 이방인의 서름이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처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쌓인 감정을,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양인들에게 푸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흑인들 자신들도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백인들에 의해 노예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죠? 아메리카로 이제 건너왔고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리고 굉장히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거의 인간 이하, 짐승 그냥 노동력으로 이제 수입한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래서 흑인들의 역사를 볼 때 이 흑인들이 같은 유색 인종인 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백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하면서, 이런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용도는 미국 백인 주류사에서 볼 때 흑인과 백인 사이의 중간 방화벽 같은 존재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스펀지 역할을 하고, 그죠?
그래서 제조업이나 도매업에 종사하는 백인, 그 다음에 최하층인 흑인, 그 사이에서 예? 이런 백인과 흑인 사이의 어떤 갈등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오히려 한국인들을 비롯한 그 소수인들이 감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소설에서 중요한 코드 중 하나는 빈곤입니다. 그 당시 경제 부흥의 초석이었던 그 독일에 파독된 간호사나 광부들에게서 우리나라 1960년이나 70년대 그 당시 보릿고개란 말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살 자체를 요즘에는 우리가 살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고 살을 많이 안 먹죠. 오히려 밀가루 음식 빵이라든지 다른 것도 먹고 하면서 이제 밥을 예전처럼 많이 안 먹지만 그 당시에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죽 그것도 물을 많이 부어서 멀겋게 해가지고 보리죽 그렇게 먹어서 겨우 이제 연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견뎌낸다, 그 해를 견뎌낸다는 의미에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일상다반사였습니다. 6, 70년대 때 그런 어떤 굶주린 시절에 겪어야 했던 경험이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소설에서 나왔다면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가난이 우리와 비슷한 가난이 이렇게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중에 이제 인용한 부분 잠깐 보면은 외롭고 서러운 이방인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온몸으로 이제 이들이 감수했던 그런 어떤 서러움. 그 다음에 노란 얼굴의 동양인 여자를 신기하고 경멸스레 그리고 결국은 적의의 표정으로 바라보는 독일인들의 인종차별주의와도 대결해야 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인종차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나마 이제 백인들 중에서도 이제 유럽사에서 이제 독일이 그나마 이제 인종차별이 조금 덜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제3제국 히틀러가 집권했던 국가사회주의 시기에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든지 또 독일인 그 자기들 민족의 어떤 우월성을 그죠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종차별을 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현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어떤 성찰적 의미에서 이제 많이 개선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종차별이 다른 백인들, 다른 유럽 사회나 또 아메리카 쪽과 비교할 때 덜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파독 간호사나 그 광부들도 사실은 그런 걸 조금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과 비교할 때는 이제 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 과거를 가졌던 우리가 우리나라에 온 이 타민족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우리보다 못 사는 혹은 중동 쪽에서 왔다든지 이렇게 이런 인종에 대해서 차별적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 나온 부분을 잠깐 인용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선 귀화 아무 소용도 없다. 껍데기를 다 벗겨서 한국 사람 껍데기로 바꾸기 전엔 아무도 한국 사람 취급 안 한다. 한국 사람들 진짜 지독해요. 색깔대로 점수 매겨요. 얼굴색으로 등급 다르게 쳐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좀 뜨끔하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이런 내용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개선하고 있지만 실제 마음 깊은 그 어떤 생각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런 시절을 생각한다면은 타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 더군다나 우리 세대 또 여러분 세대는 그런 경험을 가지지 않고 책이나 어떤 언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니까 사실은 실감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편견과 차별의 비극적 깊이와 무게를 사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열을 나누는 민족 정서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가나안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의 그런 애달픈 가족 사랑이나 우리 며느리 고부열전입니까? EBS에 그런 방송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 나라의 가족과 만나고 생활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67년생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힘들고 못 살았던 때였으니까 그런 프로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 못 살았던 그런 시절이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아마 조금 절실하게 느끼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달픈 가족 사랑이나 헌신이 외화를 벌기 위해 그 당시 독일에 갔던 광부들이나 간호사와 좀 오버랩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병든 부모와 줄줄이 딸린 동생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바치며 살아보려고 했던 사비나의 모습, 이제 공지영 작품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사비나의 모습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지영 작품이 아니고 이제 남았을 때 나왔던 사람들이죠. 자, 이 화면이 그래서 이 간호사들과 사실은 오버랩이 됩니다. 그죠? 예. 부모와 그 가족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면은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기 사실은 힘든데 그런 사정을 우리가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속된 말로 그죠? 예, 이해하기 힘들죠. 더구나 그런 경험을 갖지 않은 여러분 세대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게 교육을 통해서든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인종차별이 없어지기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파독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 잠깐 인용해서 볼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별들의 고향이죠. 공정 작품에.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월급 한 푼 안 쓰고 고향으로 붙였다. 식사비 아끼려고 환자들이 손 안 대고 남긴 빵 먹으면서 돈을 모으고 밤 근무 끝나면 딴 병원 가서 또 아침 근무하는 애들도 있었어. 10년만 그렇게 하면 고향에 집하고 논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아버지를 통해서든 얘기 들었고 또 제가 어릴 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실감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남았을 때 작품과 조금 비교해 볼까요? 남았을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학비 할 수 있어요. 인천에서도 공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는걸요. 나 혼자 일해도 돼요. 동생들 내가 다 도와줘요. 동생들 학교 보내는 거, 나 시집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정말이에요. 자, 공정 작품 속에 우리 파독 간호사하고 지금 박범신에 남았을 때 나오는 이 외국인 노동자의 그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이제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다른 중요한 코드는 노동 현장의 참상입니다. 독일 탄광에서 수직으로 1200m, 거기서 수평으로 1000m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나 덩치 큰 독일인들을 수발해야 했던 간호사들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사실은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화면을 또 조금 밝은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안 받는데 칙칙한 화면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다른 중요한 코드는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간호사들의 우리 파독 간호사들의 고단한 일상이 보면은 그 남았을 때 나오는 사바나처럼 네팔에 남은 30명이나 40명 가족, 친척, 동네 사람 모두의 꿈,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부담을 갖고 빚을 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력 송출을 했던, 그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졌다면 국내 이주 노동자도 우리의 과거 역사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 독일에 파견된 노동자에게는 서독이라는 그 부유한 국가가 그 나라의 고용주가 부당한 짓을 하면은 노조와, 독일의 노조 있죠, 노조와 정부가 가만히 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여러분 뭐 들어서 알겠지만 노조의 힘이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대의 노조를 가진 국가라 하면은 독일을 꼽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물론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같은 노동자니까, 물론 독일인하고 똑같이 대우는 안 하더라도 같은 노동자니까 그 고용주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은 노조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독, 그 당시에 독일에 갔던 우리 간호사나 광부들은 그래도 차별을 덜 받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일한 만큼은 수당이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비교할 때는 상황이 많이 나았다고 볼 수 있겠죠. 휴일과 야간 수당도 그렇고 어쨌든 일한 만큼 받았습니다. 별들의 고향의 공정의 작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남았을 때 나온 편을 잠깐 봅시다. 그 파독 우리 노동자들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법 체류가 아니라고 해도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회사 사장님 잘 만나야 해요. 아니 잘 만난다고 해도 월급 제대로 받는 월급 많지 않아요. 점심밥 준다고 계약서에 있지만 들어와 보면 점심밥 공짜로 안 줘요. 밥값 떼고 연수생 관리회사에서 관리비 떼어가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고작 몇백 불 받는 게 보통인데요. 그것만 해도 운이 좋아야지요. 또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 빼앗아 놓고 안 주는 회사도 많고 월급에서 강제 적금 들게 한 뒤 떼어먹는 회사도 많고 하루 몇 시간 일한다, 계약은 하지만 돈 안 주고 잔업시키는 회사 많아요. 산재보험 가입 안 돼서 프레스기에 손목 끊어지고 치료비도 못 받아 고생하던 사람도 봤어요. 걸핏하면 뺨 맞고 걷어채이고 매일 밤 야간 작업까지 해도 꿈꾸던 대로 돈은 잡히지 않을 때,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까지 처참한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40년 전에, 지금 한 50년 됐죠, 독일로 떠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이런 인권 사각지대에서 언어폭력, 또 육체적 폭력, 온갖 모멸 부대접,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코리안 드림을 버리지 못하고 목돈 모아서 자기 나라에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과의 아름다운 이렇게 막 공존을 꿈꾸었던 이 카밀, 남았을 때 주인공 카밀에게 남은 것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제 단속하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농성장을 떠나서 분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좀 오래된 작품이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사실은 과거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렇게까지 인간이 하로 차별을 했구나. 여러분 많이 놀랐죠. 물론 지금도 전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뭐 저 시골이나 이런데 그 정말 중소업체보다 더 그냥
하루하루 그죠?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거기서 이제 뭐 라면 먹고 돈 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자기 이제 나라에 송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이런 차별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나마 좀 우리 역사하고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작품, 박범신과 공정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리가 짚어봤는데, 그러면 독일 이주 노동자, 독일 문학에 나타나는 이주 노동자들은 과연 어떠할까?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222쪽입니다. 텍스트 자, 여기입니다. 222쪽 3번의 독일 이주 노동자의 딜레마, 이 부분을 참조하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도 60년대이고 이제 비슷한 시기를 이제 해야 비교가 되니까 60년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 노동자를 독일어로 가스트 아르바이트랍니다. 여기서 가스트는 영어의 게스트입니다. 손님. 아르바이트,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다죠. 그 독일어입니다. 아마 독일어 수업 안 들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게 독일어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알바라고도 요즘 뭐 표현을 합니다만,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가스트 아르바이트 하면은 손님으로 온 노동자, 조금 미화한 표현인데, 그죠?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60년대에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독일은 1945년, 여러분 1945년이면 언제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던 시기입니다. 왜? 일제치하에서 독립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범국들이 일본이든 또 유럽 쪽에 있는 독일이고, 그죠? 전부 이제 항복하고, 우리가 이제 해방된 시기니까, 그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은 물론 일으킨 국가지만 동시에 패전국이니까 그동안에 독일인들,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물론 유럽 국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독일 자체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45년 이후에 독일이 이제 나라를 근데 동서독 분단되었을 때 서독 같은 경우에 나라를 재건하려니까 실제 국토를 재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좀 젊은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고, 전쟁에서 뭐 노약자나 여자들, 뭐 아이들, 인구 대부분이 이제 그런 비율이 높았죠. 젊은 층은 더 멀었습니다.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은 1945년 전후부터 벌써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서히 몰려들었고, 이제 지금 60년대 이때는 완전히 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독일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는 손님, 여기 이제 가스트 아르바이트, 독일어로 가스트가 이제 영어의 게스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막 잠깐 머물다가 가는 손님 정도로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이 사람들 평생 우리하고 같이 살겠나, 막 돈 좀 벌고 단기간에 머물다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부분의 다문화 국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는데, 외국인 노동자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잠깐 있다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면 또 예전에 그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장기 체류하면서 그 나라에 있게 됩니다. 송금을 하다가 나중에는 가족까지 데려와서, 아니면 거기 현지인과 결혼해서 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손님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제 쫓아내고 싶은 밀어내기식의 어떤 역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독일의 초기 이주자 문학에 보면 쇼빙 노동자 문학, 독일어로 가스트 아르바이트 리트라투어,
아까 가스트 아르바이트가 외국인 노동자였죠. 리트라투어 하면 독일어로 이제 영어의 리트러처 문학이란 말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학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문학에 보면은 이러한 독일 사회가 기초로 내걸었던 이주 노동자의 구조적인 조건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이 작품들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경우에 1982년부터 98년 사이에 집권했던 정당이 최대우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연합 이렇게 이제 최대우는 크리스틀리헤 데모크라티슈 우니온이라는 독일어를 줄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 최대우 정당의 이민 정책 슬로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트는 꽉 찼다.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잠시 머물다가는 외국인을 위한 이 외국인 정책이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암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거나 이 사람들을 독일 다수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진지한 논의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죠?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게 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신에 오랫동안 단기 인력 제도에 중점을 둔 이런 어떤 억제적인 정책 이런 것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대다수를 차지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이슬람교죠. 터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왔고 물론 다른 아시아나 뭐 남미나 이런 쪽에도 오고 또 그 당시에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그죠?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인 동유럽에서도 또 오고 했지만 비율로 따지면은 터키가 제일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이 민족적 인종적 이질성이 독일 사회에서 통합되기가 좀 어려웠죠. 터키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독일은 기독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물론 뭐 대다수가 다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국가적 정체성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사실은 컸고 또 인종적으로도 외모상으로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질성 때문에 사회 통합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거의 안 한 이유는 경제적 상황이 귀환을 결정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독일에 계속 체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국인 사회 통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물론 사회 재변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민주사회를 지향한다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적인 사회통합의 딜레마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통일 직후에는 구동독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동독 같은 경우에는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죠. 서독에 이제 그 당시 서독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니까 서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동독 같은 경우에는 통일되기 전에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뺏는다든지 이런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불만이 없었는데 통일되고 보니까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돼서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특히 동독인들은 서독처럼 개방화된 민주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를 주면은 막 그냥 정부에서 준 일을 그대로 하고 그죠? 일자리에 대해서 큰 걱정 없었습니다. 보수는 적고 그죠? 뭐 큰 그런 건 없었지만 대신에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통일되고 나서 보니까 스스로 일자리 찾아야 되고 일한 만큼 혹은 노력한 만큼 또 이제 돈도 더 벌 수 있고 또 노력해도 또 어떤 서독인들의 어떤 약삭 빠르고 자본주의의 이제
다를 대로 다른 그런 어떤 환경에 익숙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제 동독인들이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을 다 하고 있더라. 특히 더 기계들이. 그래서 이제 동독 지역에서 이런 인종차별이 특히 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독일 외국인 노동자 문학에서 나타난 독일의 집단적 자아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타자화되었는지 우리가 조금 보고, 또 외국인 노동자로서 독일 사회의 영원한 이방인으로 여전히 어떤 배타적인 어떤 집단을 이루는, 게토라고 보통 하죠. 게토를 이루는 이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주로 이제 터키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3-1의 이제 집단적 자아와 타자 만들기라는 부분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유럽 문화권에서 뭐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하고는 별로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외모도 비슷하고 같은 백인이고 뭐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큰 차이가 없지만, 이슬람 문화권, 종교가 일단 다릅니다. 그죠?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문화와 종교적 갈등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 때문에 내 외국인으로 구분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히잡 착용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잡이라는 표현은 들어봤습니까? 머리에 이제 이슬람계 그 무슬림들 여성들이 쓰는 머리에 두건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히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전철이라든지 또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도 이슬람계 여자 여학생들 보면 두건 쓰고 있죠. 그게 이제 히잡입니다. 요즘은 패션화 돼가지고 뭐 또 울긋불긋하게 쓰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이 히잡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히잡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려 하고, 또 이 히잡이 이슬람 여성들을 억압하는 이슬람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적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이슬람 자기 국가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유럽에서는 남녀의 어떤 차별을 이제 거부하고,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떤 의식이 강했던 유럽에서 버젓이 히잡을 쓰고 다녀서는 안 된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이제 금지하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여러분 알다시피 동아주의 정책을 펴죠.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 국기 아래 프랑스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프랑스인으로 귀화도 시켜주고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동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친 것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히잡에 대해서는 그런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금지했고, 또 여성 차별의 상징성이 있다 해서 금지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처럼 그렇게 강력한 동아주의 정책은 아니죠.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는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잡 착용 문제가 갈등의 본질이 보면은 문화와 종교적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 사실은 이면에는 서로의 무관심과 오해가 사실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문화 이해, 타 문화에 대한 굉장히 폐쇄적인 시각, 이러한 것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뭡니까? 기독교에서도 두건은 아니지만 그 수녀들 머리에 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문제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유독 히잡에 대해서만 이슬람권에서 문제를 삼는다면은 이 일종의 차별입니다. 종교적 차별도 될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된다, 그죠? 어쨌든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그 대학교 내라든지 지하철에서 히잡 착용을 이제 한 여자들을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합니까?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럽 그 기독교 문화권에 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화권에 대해서 타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나서서 뭐 금지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기독교 옛날 십자군 전쟁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좀 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배타적이고, 그죠? 좀 더 호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자기 중심적인 시각이 있지만 타 문화를 혹은 타 종교를 배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은 결코 사회 통합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독일에서 초빙 노동자 문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소외입니다. 같은 노동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독일은 이제 유명한 외국인 노동자 작가 중에 아라스 웨렌이라는 사람의 베를린 3부작에도 이런 그 독일이라는 집단적 자아가 이방인을 타자화한다는 것을 이제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 노동자 문학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과 독일 노동자들 사이의 어떤 분리, 차별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받는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그리고 원만하지 못한 언어 소통, 아무래도 이제 독일어가 좀 더 약하지요. 독일어가 좀 더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사실은 컸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능통할 때는 뭐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어떤 거부감도 덜 할 수 있는데 언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사실은 화합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또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좀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 그 우리가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라든지 뭐 내죠. 그럼 이력서에 보면은 이름이 벌써 순수 이제 유럽인 뭐 독일인 이름이라든지 다릅니다. 저 이슬람계 쪽은 뭐 알라 이름에 이제 뭐 무하마드라든지 이런 이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벌써 이름에서 순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독일인이 아니구나, 뭐 프랑스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학력이나 비슷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면접에 못 가는 거죠. 아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에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뭐 프랑스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제가 봤던 논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그런 어떤 이름이라든지 출신 성분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지적 수준 또 똑같은 기술력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채용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2세대, 3세대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그냥 요즘에 좀 줄어들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S에 가입하는 청년들이나 영국인들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국적은 영국인이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이주민 2세대, 3세대입니다. 그죠? 이슬람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별을 받고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불만이 폭발해서 나중에 이제 IS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사회적 불만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인 노동자 문학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역시 이런 어떤 서로 구별되는 속성,
그 다음에 터키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아까 말했던 아라스 웨렌의 작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작품에서 한번 봅시다. 케말 쿠어트의 죄송함이라는 이제 짧은 시니까 그죠?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를 통해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텍스트 바로 볼까요? 여기 보면은 225쪽이네요. 220. 자, 이런 표현. 저기 여기 보세요. 옆에 이제 이거는 독일어죠. 예, 독일어를 우리말로 여기 이제 번역해 놨습니다. 독일을 먼저 보면 entschuldigen Sie bitte. 자, entschuldigen 하면 영어의 sorry, I'm sorry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bitte 하면 영어의 please입니다. 부탁해요. 자, 농담이지요. 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I'm sorry, 뭐 please 말입니다. 자, 우리말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음을 독일어로 just wir noch hier sind. 여기서 이제 just 하면 원래는 동사원이 지적인애가 영어의 시트입니다. 앉다 이 말인데 bier는 영어의 위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다 이 말인데 noch 아직도 here 여기에. C에서는 우리말로 조금 의역을 했죠.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음을 죄송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독일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모르니까 죠. 바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일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아이들을 갖게 됨을. 이게 전부 미안하다. 미안한 감정입니다. 광고 소리가 자꾸 뜨죠. 미안합니다. 저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 노동자들 문학 작품에서도 벌써 이런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자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 조금 컬러풀한 화면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괜히 이제 이 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가고 이런 게 미안하다 말. 환영받지 못하는데도 이런 짧은 시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짧은 뭐 또 소설이나 이런데 한번 볼까요? 그 시집인데 여기서도 막 짧은 시를 한번 봅시다. 시에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226쪽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진다. 나는 결코 자신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어디서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 나는 이미 앞으로 간다. 그리고 내 뒤에서 달린다. 뭐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사람,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삶의 뿌리를 내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 뿌리는 삶의 근거지로서 자아 정체성, 결국 여기서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요즘 뭐라고 합니까? 시대는 지구촌 글로벌화된 사회라 하면서 또 여러분 노마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노마들 우리 이제 방목 그다음에 이제 뭐 방랑 유목민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정주하지 않고 계속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목민과 관련된 이제 막 표현이기도 한데 지금 세계가 지구촌화된 세계가 자기가 돈을 벌고 아니면 또 어느 지역에서 뭐 꼭 돈을 떠나서 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주목이겠지만 어떤 자기 꿈을 자기 국내에서 자기 나라에서 실현하기 힘든 것을 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꿈을 펼치고 싶은 사람들 요즘에는 얼마든지 자기가 준비를 해서 언어적인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떠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고정불변의 것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된다.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순혈주의의 바탕을 둔 민족주의적 편협성 이런 데 아직 사로잡힌 혈통타령이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독일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이런 선도 문화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도한다 할 때, 여러분 이끈다 할 때, 그죠? 여기에서 보면 독일 주류 문화로서의 주류 문화로 이주자들이 이제 이주자들을 동화시킬 때, 아까 프랑스의 동화주의 정책처럼 수직 동화시키려는 이게 문제다. 여러분 수직이 뭡니까? 아래 위 상하 계급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수평하고 수직은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수직 동화론, 이게 이제는 지금 현 시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다문화주의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수직적인 시각에서 계급화된 어떤 통합은 아무래도 하층 계급한테는 불만이나 어떤 통합되고 싶지 않은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수평적 사회,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류 사회에 동화하거나 통합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쳐진 게토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그룹을 독일어로는 파라렐 게젤샤프트라는데, 이게 이제 평행사회라고도 보통 번역합니다. 대칭사회, 평행사회. 여러분 평행선은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서 그 두 선이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평행 아닙니까? 평행선. 평행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물론 독일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기반 조성을 하고 있지만, 최근 유럽에서 이런 이슬람 문화와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선택이냐 혹은 강요냐 이 사이에서 좀 곤혹스러운 그런 어떤 광경이 특히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논의 속에서 이제 새 이민법이 독일에서도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독일 정부가 주도하면서 600시간의 언어 코스라든지 30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독일어를 이 사람들을 먼저 빨리 배우게 해가지고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유도하자, 이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어 좀 무료로 가르쳐주는 어떤 학원이나 코스, 그죠?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이런 거 많죠. 독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최근 여러분 인터넷이나 그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난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독일이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어떤 차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독일이, 물론 과거에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집권했던 나치 때 인종차별 또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사실은 일본하고 비교하면 독일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 이제 제3세계에 그 기부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일이 전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독일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어떤 추모시설이나 그런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독일 곳곳에 있죠.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치부지만 자기들은 그걸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억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독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지금은 난민들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인종차별이 그나마 유럽에서는 가장 적은 국가 중에 이제 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과거에 또 지금도 아직 남아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갖는 시선, 인종적인 어떤 배타적인 시선,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차별받았던 그런 어떤 역사와 비교할 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이방인들을 조금 우리가 그쪽에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제 내용이니까 그렇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기 뭐 중간이든 말미든 뭐 테러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중에 좀 폭력적인 혹은 이슬람을 전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을 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그죠?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금지하고 또 처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도 물론 학기 말에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런 차별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역차별, 우리 다수 사회가, 한국인 다수 사회가 또 외국인 노동 때문에 받는 피해도 있죠. 그런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 다음 기회에. 자, 그래서 이제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문학,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 소설이나 이런 긴 장르의 작품은 볼 수 없었고, 짧은 시 몇 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나마스테라든지 공정의 작품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작품하고 비교할 때 조금 비슷한 점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뭐 특정 국가를 떠나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50분이 넘었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이제 희망을 다루고 있는 이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가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를 다뤘는데,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팔을 이 작가가 여러분 갔다 왔댔죠. 그 후기를 잠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난 날엔 하루 종일 히말라야 설산 너머의 티베트 광야에 우뚝 서 있다는 그 얼음산이 있습니다. 카일라스라고 1년 내내 그죠? 눈이 있는 그런 카일라스 산이 그리웠다. 한 바퀴 오체투지로 산돌이 하고 나면, 산돌이란 말은 산을 돈다 이 말이죠. 등산하는 겁니다. 산돌이 하고 나면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없고 부자와 빈자의 청하도 없고 문명과 반문명의 간격도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욕망에 따른 온갖 번뇌, 망상과 원죄가 다 씻겨져 마침내 다르타마의 눈부신 흰빛과 같은 순정한 본성만 떠오르게 된다는 영혼의 심지, 그 카일라스. 여러분 텍스트 그 227쪽에 나옵니다.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3D 업종, 우리나라 3D 업종을 대체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산업연수생으로 보통 많이 왔는데 불법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그 농어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총각을 겨냥한 뭐 국제 결혼도 그렇고 그죠? 이래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우리 지금은 뭐 너무 많아서 저 지방에는 초등학교에 가면은 한 30% 정도, 최근에 제가 어디서 뉴스인가 뭐 방송에서 봤는데 다문화 가정이랍니다. 2세대들이 지금 이제 3세대까지도 이제 나온 시점이 되지요. 다 돼갑니다. 2세대들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외모가 조금 틀려도 언어적으로 벌써 한국말하고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거의 한국 사람처럼 말합니다. 외모만 좀 다르지.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나라에 또 돌아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적응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차이가 나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문화 갈등을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실함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회적 불만이 그죠?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우리는 사실은 적습니다.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 역사가 조금 더 짧습니다. 우리에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직도 좀 보면 어색하고 좀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값싼 노동력을 도입할 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현실까지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그 당시 정부도 사실은 이런 것까지 멀리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정책도 문제였지만, 이 사람들을 영주 거주자가 아닌 임시 거주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시민들 의식 속에 보면 아직도 유색인종은 못 사는 나라, 우리도 유색인종이면서 그죠? 가난한 민족이다, 이런 편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더 이방인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파독 광부나 간호사가 독일에서 독일 라인강의 기적에 일조했다면, 우리는 이제 한강 기적이라죠. 한강 기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독일 라인강 기적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려 쓴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사실은 시간이 오늘 뭐 보여주기 힘들어졌는데, 그 나마스테와 관련된 그 유튜브에서 제가 찾았던 내용인데, 오늘은 좀 시간상으로 보여주기 힘든 게 안녕하세요. 있거든요. 오늘 소개할 작품 고도스의 작품 아니고 나마스테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자, 이런 화면에 지금 제가 찍었는데 한번 보세요. 나마스테입니다. 이 책을 읽은 지 2년이 만지 책의 내용이 생생합니다. 박범신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주인공의 슬픔과 고통이 맹렬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지금 시간상으로 보여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57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에 일조했다, 우리 조상들이 독일에 간 광부나 간호사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손마디에서 우리의 경제사,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 때죠. 중동에도 많이 갔고 전부 다 이제 보릿고개 시절이니까 외국에 가서 외화벌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독 간호사와 간호사가 우리의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정말 코리안 드림을 일구는 이주 노동자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제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에 국경 없는 마을 있죠. 거기에 가보면 이 노동자들이 냉대와 편견, 온갖 수모를 감내하면서 돈만 번다면 다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코리안 드림은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주화가 없는 단기적인 외국인 인력 제도 때문에 외국인들을 단속하고 차별하고 강제 추방한 그런 제도,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그런 게 이제 우리 역시 민족과 인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과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LA 한인 사태, 이런 걸 우리가 또 프랑스에서 2005년도에 있었던 무슬림 이민자 자녀들의 폭동 소요 사태, 이런 거 보면은 그죠?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코 사회 통합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머무르는 이런 이주자 가정, 다문화, 다인종 사회의 복잡한 면을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말 그 당시에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LA 한인 폭동도 그렇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당시 프랑스 전국의 차들이 방화로 인해서 불타고 이랬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그 당시 안 태어났는가요? 어쨌든 오래됐습니다. 이런 게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유럽연합의 우호적인 대이슬람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도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병이 많습니다. 이 화면이 좀 적게시면 가득 찬 눈이죠. 겁납니까? 이런 눈을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같이 웃으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그죠? 그래서 이 화면이 좀 섬뜩해서 제가 이 화면 바꾸면서 끝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조금 문학 작품이라도 좀 몇 년 되었고 지금 현재와 완전히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 초창기니까 지금보다 훨씬 처참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외국인 다문화 가정 그 세대들이 실제로 우리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챙길 건 챙긴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적인 면을 내국인이 피해봐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차별받고 그런 대우를 또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잘 양쪽을 잘 조화시키면서 사회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든 또 우리 국민이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강제로 되진 않겠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특히 우리 동남아시아나 유색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을 조금 우리가 최소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실제로 심정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생각할 때 좀 더 동정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갈등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습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간 2분이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그렇게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